안녕하십니까 조합원 여러분, 경기지부장 성지연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단식 후 미움 먹으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님들 말씀도 잘 귀담아 듣고 또 보고 있습니다. 타결이 되니까 조합원님들이 이런저런 문제 제기도 있고 또 난 너무 고맙다, 수고했다라고 해주시는 분들 다양하게 계십니다. 당연히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차별과 문제가 한 번에 다 개선될 수는 없는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부족하지만 이 정도로 좀 정리가 되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요.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급식 조리 종사자 조합원님께서는 다른 지역은 왜 320일인데 우린 308일이냐 이런 말씀 해주시고요. 또 장기재직 휴가 나는 20년을 근무했는데 왜 10년 근무자랑 똑같냐, 왜 이게 구간이 없냐라고 항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왜 상시직은 왜 방학 조리 종사자 비근무자만 좋아지냐 이럴 수 있냐라고 또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이 없는 분은 왜 아이 있는 개선만 자꾸 되냐, 또 아이 있는 분은 아이 차별은 정말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다양한 의견들 또 문제 제기도 주시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방학 중 명절이 매일 무급이었는데 이번에 유급에 돼서 난 너무 기쁘다. 또 어떤 분은 내년이 정년인데 23년 근무했다. 나는 5일 장기재직 휴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라고 또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상시직 방학 자율연수 일수 없이 정말 무한정으로 쓸 수 있어서 와, 나 대박났다. 재택근무도 안 그래도 있었는데 이 방학 때 조금 여유가 생겨서 좋아지고 있다. 다 노조 덕분이다라고 또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10,000명, 12,000명 이렇게 이상 있는 조직에서 정말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거는 당연하고요. 조합원님들의 10,000명에 있는 조합원님들의 요구를 전부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까지 부족함이 있지만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부족함을 딛고 차별에 맞서 다른 비정규직 노조와 연대하면서 무한히 싸움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했기 때문에 다른 비정규직 단위보다는 근로조건이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서럽고 또 분하고 차별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 것들을 단결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타결되고 나서 보니까 직종 간의 분열, 또 아이 있고 없고 세대 간의 분열이죠. 이런 움직임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노조에서는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모두가 좋은 것만 그럼 매번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냥 장기재직 휴가만 하나만 딱 걸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조건이 있는 건데 부족함이 있지만 좀 여기서 좀 하고 저기서 좀 양보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는 다른 거는 아닙니다. 노숙 농성에 물론 단식도 있었지만 요번 3차 파업에서는 그 조합원님들이 일찌감치 내가 파업을 하겠다 학교에 알려주셨고 또 복무를 달면서 경기도교육청이 그거를 보고 받으면서 이거 오늘 이제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그런 모습에서 이번에 좀 교육청도 상시직 자율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되면서 노숙농성과 파업을 접었다고 생각드리고요. 솔직히 말해서 지난 20년 3월 2기 단체 교섭 도장 찍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조합원 교육하고 또 병가 말고는 개선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그때 도장 찍는 거 원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 오래됐는데 한 번쯤은 찍어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에 찍었었습니다. 그때는 투쟁을 임금교섭하냐고 하지도 못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나지 않았고 전국 최하위 수준까지도 갔고 지금도 교섭이 길어지다 보니까 최하위 수준이 계속 가게 된 거였죠. 그거에 비하면 이번에는 나열된 게 이렇게 되게 많을 정도로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성과가 있기 때문에 내 것도 돼야 되지 않냐, 누구 거는 뭐 더 좋아졌냐라는 말이 있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고, 2020년 도장 찍을 때는 뭐 문제 제기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별게 없어서 그런지 더 뭐 그런 게 없고, 지금은 이런 현상이 있는 게 앞으로 좀 잘하자, 우리가 또 할 길을 정해지는 또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 다 고생 많았고요. 조합원님들 정말 존경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다 압니다. 지부장으로서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늘 앞장서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님들 이번 개선 전국적으로 보면 나쁜 조건 아니기도 합니다. 이 전부 우리 모두의 성과라고 보고요. 저는 자축할 만큼은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운함과 또 문제는 개선하는 걸로 희망을 가져야 되고요. 이만큼 너무 많이 싸워서 이만큼 또 최상위를 끌어올리는 정말 우리 찔긴 2년간의 투쟁을 돌아보면서 다음 단체 협약, 2년 후부터 있을 단체 협약을 기약했으면 좋겠고요. 임금 교섭이 이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올리는 우리 최저임금 투쟁 시작을 포부로 크게 열고 있습니다. 6월 28일 최저임금 서울 상경투쟁에도 많은 관심 바라고요. 가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쟁한 만큼 생기는 게 우리의 조건, 우리의 숙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조금 더 좋은 개선의 의지가 있는 것도 보여지니 그럴수록 우리들이 비정규직들이 최저임금 투쟁에 나서고 또 이 기세를 모아서 임금교섭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투쟁!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교육고무집본부 경기지부 조직국장 이수자입니다. 갑작스레 파업이 철회되고 열심히 파업 나가려고 준비하셨을 텐데 파업을 안 하게 돼서 실망하신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잘됐다 하시는 분도 있고 왜 안 하냐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 3년간의 교섭을 통해서 파업을 왜 철회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어떤 안이 어떻게 나왔기 때문에 파업이 철회되었구나, 그 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조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요번에 저희가 어저께 합의한 거는 잠정합의라고 할 수는 없다. 잠정합의는 전체 공통과 직종이 전체가 한꺼번에 합의가 될 때 잠정합의라고 할 수 있고, 잠정합의가 되는 순간 바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한 합의는 잠정합의는 아니고 이 정도의 합의를 통해서 단식을 중단하고 파업을 철회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새 노조의 지부장님들이 먼저 1차적으로 판단을 했고, 각 노조별로 임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파업을 철회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해서 문자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문자나 글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글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알 수 없는 내용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내용도 있을 것 같아서 글로 내어버렸던 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교섭을 한 지 3년인데 저희가 요구안이 700항이 넘습니다. 그 많은 요구안의 항을 전체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관철시키고 얻어낸다고야 하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700개 항 중에 반드시 이번 단체 교섭에서는 따내야 되지 않겠냐 하는 핵심 요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 요구안들 중에 3년 동안 초반에 나온 것도 있고 중반에 나온 것도 있고 바로 어저께 나온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뭐 예를 들면 특별휴가라든지 그리고 자녀 돌봄 휴가의 일수가 늘어난다거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이 임신 기간 내내로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미 기존에 합의가 됐던 내용들이었고요. 병가가 저희가 30일이고 공무원이 60일인데 유급병가가 그게 굉장히 어렵게 사실은 그거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매우 어렵게 60일 유급병가가 올해 1월에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정말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했던 게 장기재직 휴가입니다. 장기재직 휴가는 저희한테 없고 저희는 정년퇴직을 앞둔 퇴직 준비 휴가가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20일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뭐 5년에서 10년 며칠, 10년에서 15년 며칠, 20년 이상 며칠 뭐 이렇게 기간별로, 구간별로 나누어서 휴가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공모를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게 이번 3개 단협의 캐치프레이즈였기 때문에 장기재직 휴가를 공무원과 똑같이 해라. 교사는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장기재직 휴가가 없습니다. 공무원에게만 있는데요. 똑같이 하라는 게 저희의 주요 요구였고 핵심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장기재직 휴가가 신설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던 거죠. 만 2년 동안은 24년, 25년 초까지만 해도 장기재직 휴가는 절대로 신설할 수 없다. 단 하루도 줄 수 없다. 너네는 정년퇴직 휴가가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해라. 퇴직하기 전에 장기재직하고 퇴직하는 사람에게 대한 보상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런 거는 그럼 퇴직 휴가를 없애라 뭐 이런 막말도 하고 굉장히 어렵게 따냈고 그 장기재직 그런데 처음부터 10년 이상이 나왔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20년 이상 5일을 하겠다. 그런데 20년 이상 5일은 전체 교육공무지 중에 10%에 해당되고 대부분은 급식조리에 해당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직종에 너무 적은 인원이 포함되는 20년 이상은 말이 안 된다. 20년 근무하지 않고도 10년만 근무하고도 10년도 충분히 장기재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왜 20년까지 우리가 장기재직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20년 이상 5일을 절대로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그동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투쟁을 열심히 하신 거잖아요. 그러고 4월달인가 4월 30일인가 15년 이상 5일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20년이 우리가 안 된다고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빨리 타결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만큼 경기도교육청도 있으니까 그러면 15년 이상 재직자의 5일 휴가를 주되 5년 미만 퇴직 휴가를 삭제하고 또 5년에서 15년까지는 퇴직휴가를 일수를 내리겠다, 조정하겠다, 깎겠다 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부당하다. 5년 미만 삭감도 부당하지만 지금 급식실 같은 경우는 55세 이후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보통 57세, 58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 입사자가 안 뽑혀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5년을 근무를 했는데 단 하루도 퇴직휴가가 없을 수 있냐. 그거는 너무 부당하다. 그리고 또 아니 어떻게 그까짓 거 장기재직휴가 5일을 신설하면서 10년 다닌 사람들 퇴직휴가를 그걸 또 줄인다고 하냐. 저희는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텼고요. 그리고 교육공무직의 상시직종, 예를 들면 행정실무사, 사서, 영양사, 전문상담사, 그리고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등 초등교육 전담사 같은 이런 상시 직종은 대부분 10년에서 15년 사이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2013년, 12년, 14년 이때 굉장히 많은 행정실무사를 뽑았었기 때문에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도 뽑았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10년에서 15년이기 때문에 우리는 10년 이상자로 장기재직 휴가를 하지 않는다면 받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어저께 나온 거죠. 어저께 저희가 단식을 하니 우리 지부장님들이 단식을 하고 우리가 파업을 선포하고 몇천 명이 파업 공문을 달고 하니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러면 자기네가 10년 이상 5일로 하되 10년 이상 5일로 하되 5년 미만 퇴직자는 삭감
삭감하겠다. 퇴직 휴가를 삭감하겠다는 것으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물론 5년 미만 퇴직자의 정년퇴직 휴가를 삭감하는 것도 굉장히 부당한 일이긴 한데 저희가 지금 현재 재직자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기존의 재직자는 아니고 오늘 이 잠정 합의를 예를 들면은 뭐 7월 1일자로 한다 했을 때 그 이후에 입사하는 사람부터는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현재 재직자를 해당되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끝까지 버티는 게 맞죠. 예, 파업을 또 하고 한 달 열흘을 하고 몇 년 동안 더 싸워서 그렇게 퇴직휴가를 삭감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10년 이상 5일 내놓고 20년 이상 10일 내놔라. 이렇게 싸우는 게 맞지만 예, 저희가 교섭한 지 3년 됐고 단협을 체결하면 그래도 또 5년 있다가 또 단협을 체결해야 되는데 얼른 그래도 이 정도 선에서 체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받아들였던 게 10년 이상 5일이고 그 다음에 5년 미만 퇴직자는 그럼 우리가 삭감하는 거를 수용하겠다라고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합의됐던 병가 60일이나 장기재직휴가 10년 이상 5일, 학습휴가 4일 등등의 내용과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유급일수, 방중 유급일수와 상시의 자율연수 이 조항들이 얼추 아주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됐기 때문에 저희가 파업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방중 유급일수와 상시 자율연수와 관련한 내용, 직무연수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이라는 이유로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급인 게 이제 방중 비근무자의 근무 형태인데 방중 비근무자의 이 방학 중에 생계 문제라든지 무급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되고 또 하나 이제 급식실만 예를 놓고 보면 사람이 안 들어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결혼 사태가 너무 심각해서 어떤 급식실은 위탁을 줘야 된다, 용역을 줘야 된다. 아니면 서울에 지난번 뉴스에 나온 데는 반찬이 밥이랑 국이랑 김치 하나 넣고 아이들이 이제 밥을 먹는 그런 이제 뉴스까지 나왔었는데 그만큼 뭐 노동자가 1년 365일 일을 해서 임금을 받아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일을 하는 이유는 임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1년에 3개월이 급여가 없다 보니까 생계 문제가 심각하긴 하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들어와도 나가고 2월 달에 한 20 얼마 받고 나가서 지난번에 이제 2월에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만두는 사람도 너무 많고 결혼이 생겨도 채워지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물론 결혼에 생기는 문제는 꼭 방학이 무급이라는 이유만은 아니겠죠. 위험한 환경도 있을 수 있고 고된 노동 강도도 있을 수 있고 폐암이라는 질병도 원인이 아주 심각한 원인이 됐겠지만 저희가 단협에서 요구하고 풀 수 있는 거는 방학 때 무급으로 인해서 어려우니 우리도 방학 때 일을 하겠다라는 게 저희의 요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때 유급일수라는 거는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학 때 일을 더 하겠다. 지금보다 더 하겠다. 지금은 급식실이 8일이고 특수지도사가 5일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일을 더 하겠다. 두 번째는 공휴일이 무급이에요. 방중 비근무자는 설날 3일도 무급이고 1월 1일도 무급이고 우리가 12월 31일 날 방학을 하면 1월 1일이 무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휴일이 무급인 거, 주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 15시간 이상을 일을 했는데도 방학을 목요일 날 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이제 부당한 거를 좀 유급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새 노동조합이 요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수라든지 나와서 무슨 일을 할래?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수를 받는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계약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걸 저희가 요구했고 전국의 16개 지역은 대구, 경북이 꼴찌고요. 저희가 이제 꼴찌에서 세 번째인데 다른 지역은 대부분이 방학 때 최소한 그래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유급일수를 확보해서 일도 하고 연수도 받고 뭐 그렇게 주일도 받고 주휴수당도 받고 이래서 좀 많이 이제 개선이 된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경기도 교육청은 우리가 유급일수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사실은 하루도
안 나왔었어요. 저희가 교섭을 22년에 시작했었는데 23년도까지 단 하루도 안 된다고 했었어요. 단 하루도 안 된다. 명절도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24년 아니죠. 25년이죠. 예. 25년 2월 28일 날 제가 오죽하면 그 날짜를 기억하겠어요. 25년 2월 28일 날 그러면 명절 당일, 설날이 3일이잖아요. 명절 당일만 유급으로 하고 그 다음에 법정 의무교육을 학교에 나와서 연수를 들어라. 그럼 3일이잖아요. 의무교육 하루 이틀,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 다음에 명절 하루, 그렇게 3일 나왔던 거예요. 2월 28일 날.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받을 수 없는 한이죠. 있을 수가 없는 한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안 받은 거죠. 당연히 안 받고, 우리는 요구 횟수를 최소한 그래도 10일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예, 310일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게 이제 우리 연대회의의 요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4월 정도에,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4월 정도에 임대교육감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유급일수를 안 해줄 거야. 명절도 안 해줄 거야. 그 대신 돈으로 줄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저희가 처음 안 받았죠. 갑자기 무슨 돈이야? 무슨 돈을 준다는 거야? 왜 준다는 거야? 얼마를 준다는 거야? 누구한테 준다는 거야? 언제 준다는 거야? 저희도 굉장히 황당하고 뜨악했던 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대교육감은 옆에 있는 인천이나 서울처럼 언제 유급이에요? 이날은 유급이에요. 이때 방학하면 유급이에요. 이때는 연수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는 유급일수를 하고 싶지 않다. 생계가 어렵다고 하니, 그리고 사람이 뽑히지 않는다고 하니, 결혼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니, 그러면 나는 돈을 줄게요. 그 돈의 이름이 생활안정수당이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얼마를 줄 건데? 그랬더니 처음에 30만 원을 준다고 한 거죠. 그러다가 뭐 30만 원, 뭐 20만 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가 처음에 뭐 20만 원, 30만 원 나오다가 나중에 50만 원을 하고 명절을 공휴일로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 노동조합에서는 생활안정수당 뭐 그런 이름을 우리가 만들 생각도 없었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저는 그 50만 원을 받아서 생활이 안정이 됩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수당의 이름과 돈의 금액이 갭이 있어요. 맞지 않죠. 근데 얘네들이 만드는 수당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생활안정수당을 50만 원을 준다고 할 때 우리는 생활안정수당으로 주지 말고 유급일수를 맞춰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서 일하겠다. 죽어도 안 된답니다. 임대교육감의 뜻이 아주 확고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50만 원에다가, 그리고 돈을 얼마를 줄 거냐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5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50만 원을 주고 공휴일만 1월 1일, 8월 15일, 명절 3일 이거는 유급으로 해주겠다. 전국에 공휴일이 유급이 아닌 데는 우리 학교에서 근무하는 방중 비근무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공장에서 일을 하는 생산직 노동자들도 설날에 일을 안 해도 월급을 안 깝니다. 그리고 우리 방중 비근무자만 20년 넘게 설날에 방학이라는 이유로 돈을 못 받고 있다가 이번에 드디어 2025년에 이제 정년퇴직할 때 다 돼서 골병이 들었는데 이제 공휴일이 유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만족할 만한 아니에요, 이것도. 왜냐하면 옆에 인천이 320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돈 50만 원을 5일이라고 쳐도 저희는 310일도 안 되는 아닌데 뭐 어떡합니까? 타결을 하려고 보니 조금씩 다 양보를 한 거죠. 장기재직 휴가도 마음에 안 들고, 사실은 이 요금일수도 마음에 안 들지만 타결을 하려고 보면 해야 되잖아요. 찍어야 되잖아. 어떻게 언제까지 1년, 2년, 3년 언제까지 교섭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파업을 하실 겁니까? 이번에 3번째 파업이었는데 원래. 그런데 이제 저희가 파업을 그래도 강행한 이유가 있어요. 원래 50만 원을 주겠다 이런 거는 4월에 나온 얘기, 5월 초에 나온 얘기예요. 5월에 나온 얘기, 5월 초에 나온 얘기고, 명절은 그래도 공휴일로 해줄게. 이것도 한 달 넘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부장님이 단식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파업을 선포한 이유는 유고빌수에 있지 않습니다. 생활안정수당을 받아내기 위해서 파업을 선포한 게 아니고요. 단식을 하신 게 아니에요. 마지막 저희의 끝까지 쟁점으로 남아있었던 자율연수 때문이었습니다.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죽어도 안 된다는 게 많은지. 상시직, 원래는 자율연수의 요구안이요, 상시직의 자율연수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교육고무직의 자율연수를 저희는 요구했죠. 뭐 상시직은 요구하고 뭐는 요구 안 하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원래는 교육고무직의 자율연수였는데 이게 방중 유급일수가 일정 정도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근무 형태가 우리 지금 학교 현장에는 딱 두 가지 근무 형태밖에 없잖아요. 방중 비근무의 근무 형태, 상시의 근무 형태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방중 비근무자의 유급일수가 일정 정도 확보가 되면 처우가 개선이 되는 건데 그러면 상시직의 처우 개선은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이제 우리의 요구였던, 마지막까지 요구였던 거죠. 근데 경기도교육청 입장은 이랬습니다. 병가나 학습휴가나 이런 게 다 상시직한테도 적용되는 거고, 특히 장기재직 휴가를 10년으로 하면 상시직한테 훨씬 많이 이게 해당이 되는데 이거를 그냥 상시직의 처우로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경기도교육청 입장이었죠. 저희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지부장님들이, 우리 학비 지부장님이랑 우리 지부장님이 결단을 내린 거죠. 안 되겠다. 상시직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합의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입장을 가지신 거고, 그래서 파업을 선포하고 단식에 돌입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단식에 돌입한 지 7일 만에 7일을 딱 굶으니까 얘네들이 연수에 대한 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런 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자율연수 당연히 안 되고 뭐 학습휴가 이틀 추가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냥 직무연수 확대해 줄게요.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청에서 주관 안 하는 데들은 다 주관해서 지원청에서 연수하라고 할게요. 지금 확대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그냥 받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애걸복걸을 한 거죠. 교육청에서. 저희 안 받았죠. 그랬더니 단식 7일차에 나온 안이 이겁니다. 자율연수라는 용어를 쓰지는 못하겠다. 자율연수라는 용어는 쓰지는 못하지만 업무에 지장이 없는, 물론 이것도 해석의 여지 굉장히 많죠.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전국의 어느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전국의 어느 공공기관에서 하는 연수라도 예를 들면 직무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도 뭐 힐링 캠프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직접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어도 내가 업무를 보는데 뭐 그렇다고 무슨 선생님들이 무슨 뭐 수학 공부하러 가는 수학학원 가는 거 이런 걸 연수로 내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관계가 없어도 전국 꼭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연수를 상신하고 연수를 갈 수 있게끔 했는데 그 문구도 처음에는 상시직에 이렇게 안 하려고 한 거죠. 근데 우리 지부장님이 노사협력과에다 얘기를 한 거죠. 상시직이라는 게 안 들어가면 나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상시직의 방학 중에 연수 중에 연수를 확대하는 거로, 그럼 어디까지 어떻게 확대할 거냐. 그런 선언적 의미 말고 그냥 확대한다라는 건 기존에도 있다. 그럼 어떻게 확대할 거냐. 그 확대하는 방법이 전국 교육기관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대면 집합 연수로 한정하지 않겠다. 한정하지 않고 온라인 연수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들을 수 있는 연수이면 그 각종 공공기관에서 오는 공문과 관련한 게 게시된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오는 교육공문 말고 각종 공공기관에서 오는 그런 연수가 게시됐을 때는 내 업무가 뭐 그날 뭐 학교에서 정말 이날은 뭐 중요한 날이야, 절대 뭐 빠질 수 없는 날이야, 그런 날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날에는 연수를 달고 들게 하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강하게 하겠다. 적극적으로 그냥 수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보통은 그냥 연수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보통은 이렇게 단협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수강하게
다양하게 하겠다라는 게 이번 연수 문구였어요. 그래서 저희 고민 좀 많이 했죠. 받을까 말까. 자율연수가 아닌데. 선생님들은 자율연수 이틀이 더 낫잖아요. 차라리 자율연수 하루가 낫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섭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잘 싸우는 사람은 100시간도 들을 수 있다. 얼마든지 들으시래요. 이게 노사협력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이걸 싸워서 어떻게 100시간을 만들어내냐.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똑같이 그냥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주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가 파업 처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희의 주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일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 노동조합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시라는 것에 대한 공문을 보내드리고 다른 부서는 아직 협의가 안 됐는데 행정신무사는 사업부서에서 노사협력과가 사업부서잖아요. 연수를 어떻게 사용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 공문을 내려보낸다라는 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학교마다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 노동조합에서도 안내를 할 거고 사용하실 수 있게끔 자율적으로 좀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좀 진전된 안으로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사실은 더 이상 좋아질 게 없는 안도 있고, 예를 들면 병가는 뭐 더 이상 좋아질 게 없잖아요. 특별휴가나 자녀도모 휴가는 더 이상 좋아질 건 없어요. 그런 것도 있고, 이 정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합의를 했다고? 이걸 왜 파업을 안 해? 이런 조항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긴 있지만, 전체적인 틀을 좀 봐주시고, 교섭은 2년 있다 또 하니까 또 갱신안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 20년도에 체결했던 2기안에 비해서는 대단히 성과 있는 안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종이 남아있습니다. 직종이 남아있는데, 직종이 남아있다고 해서 이 직종을 가지고 그럼 또 투쟁을 하냐, 또 파업을 하냐, 그거는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직종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 잘 정리해서 전체를 일괄로 잠정합의하고 체결을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고, 언제까지 하냐 그러면 이런 질문 많이 하시던데, 저희의 목표는 이번 여름방학부터 적용하는 게 노사 양쪽 모두의 목표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 지금 합의된 이 수준의 안이 내가 어느 직종이냐 따라서 굉장히 받아들이신 온도차가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20년도에도 그랬고요. 내가 어떤 직종이냐에 따라서, 내가 근속연수가 몇 년이냐에 따라서, 근무 형태가 뭐냐에 따라서 당연히 전체가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는 합의된 안은 없다. 저는 그거는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워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조직장 이수자였습니다.